방금 소개 말씀드린 임경석입니다. 저는 전공이 한국 근대사 역사학자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파리장서의 작성 경위와 원본 발굴의 의미입니다. 이게 문학관이 저한테 발표해달라고 주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관에서 이 행사를 가지신 이유가 원본 발견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1절 때 언론에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원본이 발견됐다고. 그리고 그게 원본이라는 걸 입증해달라고 저한테 주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지금부터 한 26년 전에 오래됐습니다. 제가 파리장서에 대해서 두 편의 연구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3.1운동이라는 혁명적 시기에 수백만 명의 민중이 일신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정치 권력의 전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특정한 시기에 유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제가 추적하는 글을 쓰다가 이 파리장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26년 전이잖아요. 그때 공부할 때 보니까 텍스트가 그 당시 수준에서 구할 수 있는 텍스트 종류가 9종류가 되더라고요. 이 9종류가 대체로 같지만 디테일하게 어떤 경우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파생된 것인가, 어느 게 전본이고 어느 게 이본인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26년 전에 이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20여 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 20년 동안에 새로운 텍스트가 또 발견이 됐다고 보고가 됐더라고요. 밑에 10번부터 11번까지. 그래서 이제 그 문학관에서 저보고 특히 최근에 발견된 이가원, 정무현 이 두 분의 대관기가 있는 이 원본에 대해서 갖고 다름을 한번 검토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언필칭 연구자지 않습니까? 연구자면 공부를 할 때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학관이 도대체 뭔 근거가 있어서 저걸 원본이라고 하는가? 친필 원본이라고 주장하는가?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아니라고 주장해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판본이 많은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전본이고 어느 것이 파생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방법을 제가 고려를 해봤는데, 아주 일의 자초지종, 파리장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가지고 파리에 이렇게 발송되는 그 자초지종의 역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재현을 해서 각 시기의 파리장서, 옛날 파리장서라고 불리는 문서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됐는지를 추적하자. 그러니까 역사학적 방법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 텍스트들의 완성 과정들을 만들어지고 수정 과정들을 추적을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뭘 문제 삼아야 되겠나요? 파리장서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는 걸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3.1운동의 와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파리장서 운동의 출발점을 만든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경중유림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유학자들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경중유림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로는 서울에 뭐가 있습니까? 경학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는 성균관을 경학원이라고 불러서 정만주라든가 여규영이라고 그 당시 아주
문명을 떨치던 아주 대유학자입니다. 글 잘하고 벼슬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경학원의 대제학, 부제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권세 많고 글 잘하는 그런 유림들을 경중유림이라고 불렀어요. 1919년 당시에는 대제학이 김윤식이고 부제학이 이용직이라는 사람들인데 다 대한제국의 고관 출신이죠. 근데 파리장서의 출발점을 지은 경중유림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3.1운동 때 고종의 인산, 고종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유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군주잖아요. 그래서 유학자의 본분으로 마땅히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방 각곳에서 유학자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몇몇 세력들이 3월 4일 및 3일경에 결속을 합니다. 민족대표 33일에 독립선언서에 유학자가 없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반대를 하고 자책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전국의 유학자들을 결속해서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결정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김창숙을 포함해서 이중업, 유중근, 송태영, 김정호, 유준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이를 조사해봤더니 이중업, 유중근 이런 사람들은 한 60 전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다 40 전후. 이런 연령층의 각 지방의 학맥과 그 다음에 자기 기반을 가진 그러한 어떤 안에 주도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경중유림 물론 여기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자료에 확인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 경중유림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그 당시 유학에 두 종장이 있었다고 이들은 생각했던가 봐요. 하나가 간제전우고 또 하나가 면후 곽종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앞세우면 팔도유림을 다 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중근은 전우한테 갔고 김창숙은 면후한테 가서 이 둘을 앞세워가지고 전체 유림들을 계속하자. 이게 파리장서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자, 수석 서명자로 결국 결정된 사람은 간제 전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리장서 운동에 결속된 유학자들을 대표하는 수석 서명자는 곽종석입니다. 여러분 소두는 옛날 전통시대에서도 사무소하고 할 때 맨 처음에 올린 사람은 뭘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핍박을 받을 각오, 희생당을 하고 목숨을 내걸 그런 각오를 하는 건데 곽종석 선생이 이제 수석 서명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니까 자, 파리장서 문안 작성 과정의 책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곽종석이 되는 것이에요. 예, 곽종석은 이제 호가 해하고 해자들님이 이제 원래 주자의 호가 해암이잖아요. 그래서 주자학자들은 주희를 닮아야 되겠다 싶어서 회자 들어가는 걸 아주 즐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이 30에 과거 공부를 폐기하고 속가만 되고 대과는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과거 준비로 평생이 이렇게 지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직 성리학의 학문 연구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묘누라는 호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학맥상으로는 한주 이진상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는 일사조약 당시에 반대 상소운동을 하죠. 그 당시 최익현은 의병봉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참가 안 하고 상소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여론을 확대하는 방식의 그런 행동 영상을 보이셨고 1919년에도 여론 형성의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돼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죠.
총 집행정지로 7월달에 출국했습니다만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장서 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면허 곽종석이 김창숙의 방문을 받아서 파리장서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파리장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면허가 자기의 동문과 제자들에게 네 사람에게 초안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 권유에 응해서 동문 수학하는 후배죠. 5살 차이에요. 해당 장석영 선생한테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자 가운데 20대 중반 후반에 김황이라는 제자에게 또 초안을 만들어 해서 2개의 초안이 면허 앞에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장석영이라는 분은 한주 이진상의 수제자고 주문 8년이라고 하는데 한주 문화에 8명의 현인이 있다. 그런 것이죠. 8명의 수제자 고력이 있다고 하는데 나이는 이제 면허보다 5살 아래지만은 학문적 영향력으로는 으뜸으로 쳤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 학문에 관해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오랫동안 실전했습니다. 전해지지 않고 다만 이제 김창숙의 회고록에 그 검토했을 때 검토 의견이 나와 있는데 해당 본은 문장이 매우 좋으나 사실에 소략한 것이 많아서 외교문서로는 부적절할 것 같다. 문장은 뛰어나지만 현실적인 허용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곽종석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해당 본을 제쳐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거기에 실전을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참 역사라는 게 장석영 초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2009년에 대구 MBC에서 3부작 다큐멘터리 방영을 하는데 파리장서 장석영 초안 그것의 전조를 보도를 했고 정우락 교수가 15년에 논문을 써서 흑산록이라는 장석영의 옥중일기 속에 그게 있더라 하는 것을 영인해서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죠. 한국유생 곽종석, 장석영 등 장석영의 이름이 이제 맨 최초에 넘버 2로 들어가 있는 그 텍스트가 학계에 보고가 됐습니다. 초안 2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김황 초안. 김황은 그 당시 나이를 보시면 26살입니다. 25살. 면허 곽종석의 제자고 아주 젊은 유학자죠. 그 다음에 서울에 3.1운동 때 고정인사에 참가해서 서울에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2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 파리장서 사건으로 투옥이 돼서 수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그 다음에 1925년에 해외로 망명했던 김창숙 선생이 독립자금 모금 사건으로 국내에 잠입했을 때 거기에 협력해서 또 징역을 샀습니다. 감옥 2번 가는 그런 고초를 겪으신 아주 해결한 그런 유학자죠. 28년에 산청군 내당촌으로 일을 해서 50년 동안 거기서 강학을 했는데 내당서사라고 제목을 해서 거기서 1천여 명 문도를 배출했는데 여기는 이제 유학자들만 배출한 게 아니라 국학연구하는 전국의 교수 학자들도 많이 제자들로 이렇게 배출해서 학문적 영향력이 무척 크신 분입니다. 자, 김창숙하고 면허 곽종석이 이렇게 김황 초안을 검토를 했는데 검토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가운데 김창숙 생각에는 사실이 매우 선명하게 서술된 점은 장점이지만 문장에 지루한 것이 있고 그러니 좀 더 깎고 다듬자라고 제안을 해서 곽종석도 거기에 동의를 표하고 굿을 들어서 직접 수십 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장서는 김황이 작성한 초안을 박종석, 김창숙이 공동으로 수정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삭제가 됐느냐? 크게 두 군데가 삭제가 됐는데, 하나가 헤이그 밀사에 이준이 할복 자살을 언급한 문장이 있어요. 저 중간쯤 가보면은 이준이 배를 가르고 심장을 찔러 강제 조약의 원통함을 소리쳤다. 어디 가서 헤이그 가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합니다. 왜? 구전에만 의거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다. 헤이그 회담에 가서 배를 갈라 할복 자살했는지를 소문이지만 의심한다. 그래서 구미 열강의 대표자들에게 이걸 제출하기 하는 외교문서인데 명백히 확증할 수 없는 것에 근거해서 얘기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내려 대치기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종 독사설을 언급합니다. 고종 독사설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나라의 적신들과 함께 일본이 음모를 꾸며서 그들을 각각 대표라 칭하고 타사로의 문서를 지어서 정행으로 거짓을 넣어놓으며 공공의 눈을 속이고자 했다. 또 맞아,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고종이 돌아가신 건 자연사가 한 게 아니라 독사를 당한 것인데 왜 독사를 시켰느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니까 조선 총독부가 적신들을 꾸며가지고 조선은 독립을 바라지 않는다. 독립 불언서를 먼저 제출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독립 불언서를 제출할 때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거기에 이름을 넣게 했는데 거기에 유림 대표도 있다. 누구? 김윤식, 그 당시 경화군의 대장입니다. 김윤식이 유림 대표고 그 밖에 귀족 대표로 이완용, 그 다음에 종이첩, 왕실 대표로 윤태경, 사회 대표, 정교 교육 대표 이런 이름들이 쭉 올라있는 그런 독립 불언서를 만들어 가지고 파리 강화회에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음모가 그 당시 3.1운동 당시에 유포된 경문에 다 소개가 돼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분노한 거예요. 우리 유림된 자는 김윤식이 대표가 되어서 매국의 이름을 유림 대표라는 이름으로 감사하게 맡겨뒀었다 하는 게 파리장서 참가자들의 내면이죠. 그래서 이걸 한 건데, 자, 삭제 이유는 이겁니다. 궁중 속의 일이라 소문이지 명백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다. 아니 강화회에 가서 이것을 선포를 하면 일본이 만약에 역공을 한다면 독립불언서가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독립불언서가 제출됐다 그러면 역공을 당할 텐데,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단지 그 정황만 보여줄 뿐이지 소리 높여 말할 바가 아니다. 이게 김창숙과 박종석의 뜻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을 빼자. 그래서 고종 독사설을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넣느냐? 그 정황, 군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한국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거대한 독립시위가 일어납니다 하는 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하룻밤새에 갑자기 우리 임금이 돌아가시니 쭉 이런 문장을 김황초안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첨삭의 기준은 뭐냐면 문체나 문장의 우수한 여부가 아니더라. 정세관이나 정치 이념의 불일치도 아니더라. 오직 하나, 외교 문서로서의 적적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첨삭이 이루어졌고 원본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면후 선생, 오랫동안 뭐가 원본인지 몰랐는데 면후 선생 연보라는 것이 1956년에 초반본이 나왔어요.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파리장서 원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경상남도
거창군 다전마을의 묘는 곽종석 처소에서 곽종석과 김창숙이 함께 교열해서 작성한 파리장서 텍스트, 그게 묘론의 연보 56년분에 수록이 됐고, 이것을 김창숙이 휴대해서 상정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파리장서 원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1년에 중간본에도 수록이 됐습니다. 이 중간본에는 서명대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묘노본을 가지고 김창숙이 환경을 했는데, 경중유림들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뜻밖의 김복한이 소속 서명자가 된 호소유림에 파리 장서 운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김복한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파리 장서가 경중유림에 의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걸 이제 파리 장서 지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은 연구자에 따라서 호서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것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요지만 남아있어요. 요지. 4개항의 요지가 남아있답니다. 일본이 약속을 어기고 조선을 강제 병합한 경위, 그 다음에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필살되고 1919년에 고종이 독살됐다는 그런 설, 그리고 3.1운동에 광범한 조선 군중이 투쟁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조선 독립이 필요하고 이씨 정사를 부응해야 된다는, 이씨 왕조를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4개항 요지가 담겨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장서 지산본은 그래서 지금도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중유림은 유림 반일본을 채택을 합니다. 이제 호남에 파견됐던 밀사 여중근이 와가지고 간제 전우가 불참하는데, 불참하는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뭐 때문이냐? 비겁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유학자의 떳떳한 명분으로 두 가지. 유학자로서 어떻게 파리장서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느냐? 복병론입니다. 복국의 목표는 이씨 종사를 다시 세우고 유교 문물을 복원하는 것인데, 지금 3.1운동 때 논하는 걸 봐라. 대통령 세우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서양제도 다 따르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장서를 낸다는데, 파리 강화회의 열감들이야말로 이적의 우두머리들 아니냐. 화맥을 보존해야 될 우리 유학자들이 이적의 우두머리한테 장서 청원서를 내서 옳겠는가. 그래서 복동론과 화해론을 가지고 참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경중유림은 이제 면후본이냐 지산본이냐라고 판단 기준을 내렸는데, 자, 아까 보셨지만 지산본에는 복동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해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산이 김복한이 면후본을 보고 그랬대요. 아이 무슨 저 파리장서 대표들을 대인무라고 그렇게 그랬네요. 그 다음에 무슨 대화가 뭐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그걸 하는 것은 않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국 공법적 국제정서관인가 아니면 화해론인가, 이걸 놓고 선택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경중유림은 만국 공법론을 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씨 왕조의 부활이냐 아니면 새로운 공화국이냐, 여기에서 선택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경중유림은 선택을 한 거예요. 뭘로? 면허를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는 그냥 문장 잘 쓰고 안 쓰고 외교 문서의 실무적 실용성, 그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뭘로 기준으로요? 이념적, 정치적 지향성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선택. 자, 이제 상해에 도착한 김창수. 날짜 계산해 보니까 3월 24일 밤 10시 기차로 철도로 경의선, 안봉선, 봉천에서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상해까지 가는데 3월 27일 날 도착을 하네요. 가보니까 앞불사 김규식이 임시정부 대표로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동지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당시 상해에는 망명자들이 속속 모이는 아주 혁신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거기 망명 동지들과 협력을 해서 서양 언어로 인쇄를 해가지고 파리 가마에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해 각국 영사관하고 중국 사회 각계 요인들에게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발송본 혹은 신산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국내에도 각 향교회가 우편으로 이 발송본을 보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연구를 할 때 면허선생 연구에 수록된 그 수록본하고 발송본, 그러니까 면허본과 심산본에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차이냐를 봤습니다. 면허 연보 수록본에는 오국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의 정체성,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군주, 우리나라 국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자리를 발송본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나라, 우리 인민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민으로. 이 변경은 글자 2개 바꾼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 정치적 이념적 지향성의 개입 그리고 공화제 수용 여부가 알려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김창숙이 상해 임시정부의 존재 그리고 상해 망명한 혁명가들과의 동지적 유대감에 기초해서 민주공화국 수립의 불가피성을 빠르게 담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25년 전 현재. 자, 20년 세월이 확 지나가지고 이제 새 텍스트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장석영 초안이라는 거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자, 그건 또 그거 자체대로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또 하나의 텍스트. 국민신보사 여러분 맨 뒤에 제가 빨간 줄로 해서 마지막 부분 한번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건국 4652년 그러니까 1919년이에요. 10월 국민신보사 인쇄국 발행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사판입니다. 가리방으로 그려둔 거예요. 등사본이죠. 그리고 이제 김항이 쓴 기파리 소사서라는 그런 글에 보면은 중국 전역의 언론기관과 조선 내 각 기관 앞으로 우성했는데 특히 조선 각 군 향교에 함은 인쇄본이 우성되어 왔으나 그날로 다 합수됐다.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저분이죠. 그런데 자, 우리의 관심사. 국민신보사 인쇄국 발행본을 파리장에서 발송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인데 오국 오민입니다. 면허연보 수록본에는 여기가 오군으로 되어 있어요. 군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년 상해에서 발행했다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거라서 이것을 파리장에서 발송본이라 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학관이 오늘 그 발표하는 이거 언론에다가 친필 원본이라고 이미 터뜨려 놨어요. 이게 과연 친필 원본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면허 선생 연보에 수록되어 있었던 파리장에서 원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자가 동일한가 봤더니 달라요.
첨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면호 곽 선생님의 손자세요. 아까 발표하시는 곽진 선생님이 손자신데 그걸 말씀 안 하셔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으시겠네요. 곽진 선생님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저 빨간 줄 친 부분, 저 부분이 면허 연보수록분에는 다 빠져있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데요. 친필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허 연보수록분에는 모두 삭제하고 강민 외제, 인접한 강국이 밖에서 강제하여라는 말만 남아있는데 이 친필 원본에는 이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돌보지 않아서 호천부조 국이 부진, 국위가 떨치지 못하고 적신이 내부를 어지럽혔습니다. 인접한 각국이 틈을 엿보다가 무력을 얻고 교활한 깨를 내서 임금과 백성에게 권리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이 친필 원본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출처를 쭉 소급해서 봤더니 김황초안에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황초안에 실린 것을 면호가 채택을 할 때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가 원본이라고 알고 있는 56년간 면허 연보수록분은 이게 치워져 있네요. 엄마, 이거 대단한 혼란입니다. 어느 게 면허 원본인가? 그래서 방법은 뭐겠습니까? 비교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강민 외제 축약은 오직 면허 연보 수록본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거, 신뢰할 수 있는 발송본, 국민신보사 발행본하고 그걸 비교해봤더니 국민신보사 발행본에도 이 규절이 축약 안 된 그대로 첨삭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전면적으로 친필 원본과 국민신보사 발행본과 면허연보 수록본을 비교할 필요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문을 어젯밤에야 겨우 보냈어요. 자,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선 제목에 파리 평화 제위각화 첫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면허 연본인데 파려 평화회의 제대위각화 되어 있는 게 친필 원본하고 같습니다. 자, 파리라고 쓰는 것은 1950년대 맥락이에요. 일제시대 20년대는 파려라고 썼더라고요. 오늘날 파려라고 쓰고 파리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파리 강화의 대표자들을 제대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면허 연보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아마 김황 선생이 뭔 대위야 그냥 대자를 빼신 것 같아요. 임의로 제 생각에는. 다음에 면허 연보에 오군 오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필 원본이나 발송본은 다 오국 오민이에요. 그러니까 면허, 김창숙, 심산 두 사람이 교감을 볼 때, 교열을 할 때 이미 공화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수정이 있어요. 면허 연보에는 가령 연이 인순 일부라고 표현했는데 친필 원본하고 발송본에는 역월이라고 표현하는 뭐 뜻은 같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표현 글자를 바꾼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1956년에 면허 연보를 편찬할 때 작지만 더러더러 부분 수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허 연보 수록본은 파리장서 원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체로 다 맞지만 디테일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변경된 것이다. 변개된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국문화관에서 이번에 발굴해서 발표하신 이것은 파리장서 곽종석 친필 원본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하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파리장서 원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작성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김항 초안을 첨삭 수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행위 주체 누가 만들었느냐? 곽정석과 김창숙이 김항 초안을 수구히 검토해서 작성한 것이고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고 시공간은 어디냐? 김창숙이 거창군 다전에 체류한 시기. 이 날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3월 15일부터 17일 사이라고 추정하겠습니다. 곽정석 친필 원본, 그러니까 친필 원본과 발성본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를 봤는데 작구의 몇몇 차이를 빼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발성본하고 면 원본 사이에 차이가 있다. 공화제를 수용했느냐 안 했느냐로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견해를 취소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를 여기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친필 원본과 파리 강화의 발성본 사이는 차이가 없다. 김창수에 안 고쳤다. 그대로 스승하고 같이 협의했던 것을 그대로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래 파리장서 원본으로 간주되던 면허선생 연보 수록부는 1950년대 시공간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당시 변경된, 수정된 텍스트로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곽정석 친필 원본, 이것이 곧 파리장서의 원본이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곽정석의 친필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손이신 곽진 선생은 할아버지 글씨가 틀림없대요. 틀림없대는데 아주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있는 서한이나 그 친필 자료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학계에 제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친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텍스트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진보이다. 그래서 국보적 가치를 갖는 거다.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겠습니다.